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번까지 배웠던 신학로 개척이 끝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대해서 볼 거야. 신학로 개척 이후의 세계. 자, 우선 그 전까지 유럽 사람들은 신학로 개척 전에는 무역을 어디 중심으로 했었니? 지중해 중심으로 했었죠. 자, 그래서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했어요. 무역의 중심지가 이동했어요. 지중해에서 어디로?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 있는 바다? 대서양이죠.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을 했어. 그래서 대서양이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어. 자, 그러면서 유럽의 물건들이 아메리카로 가고, 아메리카의 물건들이 유럽으로 오고, 아프리카의 물건들이 아메리카로 넘어가고 하면서 이렇게 유럽과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이에 삼각 무역이 발달을 했는데, 삼각 무역이 발달했는데, 그 결과 새로운 작물이 전래되었지요. 자, 우선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자, 우리 지난번에 뭐가 같다고 했었니?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등등등. 자, 특히 이 중에서 감자, 고구마, 옥수수 이 세 가지 구황작물, 감자와 고구마는 구황작물이 옥수수는 아니겠죠? 어쨌든 자, 이런 세 가지 작물이 유럽으로 오면서 유럽인들의 식량난을 해소시켜줘. 그래서 유럽인들이 이제 먹을 게 풍족해졌어. 그래서 유럽의 인구가 늘어나게 돼. 하지만 반대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이 또 생기면서 좀 이게 평균 수명이 조금 깎이기도 했겠지. 자, 그 다음에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뭐가 갔니? 우선 곡식, 밀, 그리고 여러 가축들, 소, 돼지, 말, 닭, 양 같은 거, 이런 가축들. 그 다음에 원래는 아시아가 원산지이긴 하지만 유럽인들이 재배하던 것들을 우리가 아메리카에서 재배하기 시작을 했어. 사탕수수,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유럽과 아메리카 사이에서 교류가 있으면서 각각 새로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대. 근데 아메리카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우리가 아메리카에서 더 이상 일할 사람이 부족해. 자, 그래서 여기서 플러스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갔던 게 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 그치, 바로 흑인들을 노예 무역에 사용을 했죠. 흑인 노예 무역이 일어났어. 자, 그리고 이렇게 되면서 특히 이런 여러 작물들 말고도 아메리카에서 많이 났던 금과 은, 특히 은이 엄청 많이 났거든,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이 금과 은이 유럽으로 전해지면서 또 유럽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까? 중국에서 자, 유럽의 물가가 올라가겠죠. 자, 이러한 것들을 가격혁명이라고 해요. 유럽에 금과 은이 유입이 되고 그 결과 물가가 상승하게 돼. 자, 이쯤 되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메리카에 가면은 금도 있고요, 은도 있고요, 보물도 있고요, 노예들이 대신 일도 해주고요. 너무나도 좋은 곳이야. 즉 아메리카에 한 번 갔다 오면은 엄청난 이득을 벌 수 있어. 그러면 한 번 갈 때
배를 얼마나 갖고 가야 돼? 많이. 가능한 한 많이 갖고 가야겠지. 그렇지만 이때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가던 사람들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갔다고 했었니? 그렇지. 동네 양아치들 아니면은 뭐 가난한 농민들 아니면은 몰락한 귀족의 자식들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 간다고 했어.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돈을 빌려야겠지. 그리고 부자들은 아메리카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대. 아 근데 나는 부자니까 내가 직접 가기는 싫어. 어떻게? 노예.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고.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이득을 받는 거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니? 사기.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니?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 두 글자로 대리. 투자라고 하죠. 투자. 돈을 투자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기업체나 사업가한테 내가 돈을 줘. 그런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득, 뭐 이게 뭐 돈을 벌면은 그만큼 내가 이득을 받는 거야. 투자의 개념이 생겨나게 되고요. 또 돈을 빌려야 돼. 누구한테? 은행한테 빌리지. 나도 도망가면 어떡해요, 기다려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가, 그리고 또 혹시 이 중에서, 아, 나는 저놈들 못 믿어. 내가 직접 가고 싶어라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직접 가면은, 그러면 내가 가면은 내가 가지고 재산은 어떻게 해? 이 재산을 맡겨야겠지? 은행에다 맡겨야겠죠? 그리고 혹시나, 방금 얘기한 것처럼, 튀면 어떡해? 내가 투자했는데. 인질. 가족을 잡아. 자, 이러면은 뭐가 생기냐면은 혹시나 손해를 봤을 경우에 그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생긴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활동하는 것들에 관한 일반적인 것들이 요 시기에 생겼어.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상업혁명이라고 해요. 상업, 우리 장사와 관련된 상업과 관련된 것들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는 얘기야. 자, 우선 새로운 시장이 생겼으니까 뭔가 만들면 아메리카에 갖다 팔면 돼.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이 발달하고요. 그리고 투자, 은행 같은 금융업이 발전을 해요. 그러면서 이때 처음 은행, 투자, 보험. 자, 그리고 이런 것도 생겨났어. 자, 우리가 이번에 엄청나게 커다란 함대를 꾸려가지고 아메리카를 갈 거야. 자, 여기에 투자하실 분들 오세요.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투자를 받아서 출발을 해. 이렇게. 그리고 사람들한테는 여기서 투자했다라고 하는 대가로 어떤 문서를 발행을 해요. 증권이라는 걸 발행을 해. 자, 이렇게 증권을 받아서 운영되는 회사를 네 글자로 주식회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주식회사, 주식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러한 상업의 경제의 기초가 요 당시에 많이 생겨났던 거야. 자, 하지만 요 시나노 개척 이후 피해를 본 사람들도 많죠. 특히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을까? 바로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봤지. 그래서 이 시기에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변화. 자, 우선 첫 번째로 아메리카. 아메리카는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 누구 때문에? 유럽인들 때문에. 그래서 유럽인에 의해 기존의 문명, 원주민의 문명이 파괴되었죠.
아스테카나 잉카 같은 원주민들의 문명이 파괴되었고, 그러면은 이 아메리카의 원주민들은 어떤 생활을 어떻게 됐을까? 노예. 일단 문명 파괴되면서 많이 사람들이 죽었어. 학살. 그리고 노예가 됐겠지. 노예가 되면서 노동력을 수탈당하고요. 노동력을 수탈당하고, 또 이 시기 사람들을 가장 많이 죽게 만들었던 거 감기야. 전염병이죠. 감기. 전염병. 천연도 같은 거 아니야? 이 시기에 전염병 얘네들은 가축 자체가 없었다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전염병들은 다 가축에서 옮기는 거지. 뭐 대표적으로 천연도. 코로나는 누구한테 옮겨? 박쥐. 메르스는 낙타. 낙타. 아프리카 돼지열병. 돼지. 조류 독감. 조류. 닭이나 오리 같은 조류. 그리고 천연두는 소. 소. 자, 이런 가축들한테도 전염병이 옮기는 거야. 왜냐면 아메리카에서는 동물 기껏 살아봤자 어떤 애들이 살아, 아메리카에는? 야. 뭐, 알파카, 라마 이런 것을 이런 애들 한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사람이 다가가면 어떻게 하니? 침 뱉잖아. 지저분한 놈들 안 키워. 근데 유럽인들은 이 동물을 키우는 걸 보고서 되게 놀랐을 거야, 아메리카 사람들은. 심지어 말 타고 있는 유럽인들 보고서 와, 저놈들은 왜 이렇게 키가 크고 다리가 많아,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했었대. 어쨌든 이 전염병이 오면서 인구가 감소했어요. 자,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니까 일할 사람이 필요하겠죠. 일할 사람을 어디서 데리고 와요? 아프리카. 네, 아프리카에서 데려왔죠. 아프리카. 그래서 이 이후 아프리카에 흑인이 이동을 해오고요. 또 남자들은 다 일하다가 죽었어. 여자들은 유럽인들이 다 데려갔지, 첩으로. 그래서 이 이후 남아메리카에는 혼혈인이 증가해. 자, 우리 일반적으로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지금 현재 남아메리카에 사는 사람들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 네 글자로 뭐라고 하니? 유럽에, 자, 미국에 살고 있는 그 남아메리카 계통의 사람들 네 글자로 뭐라고 해? 히스패닉이라고 하잖아. 히스패닉 처음 들어봤니? 히스패닉이라고 하는데, 이 히스패닉이 무슨 뜻이냐면은 에스파냐어를 쓰는 사람들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이 에스파냐어를 쓰는 사람들이 왜 생겼겠어? 에스파냐인 남자와 원주민 여자들 사이에 혼혈인 거야. 그럼 지금 남아메리카에는 오리지널 토종 원주민들은 거의 없어. 그냥 아예 없을 거야 아마. 그래서 대륙 쪽에는 혼혈인이 많이 살고, 그리고 또 유럽인들이 제일 처음 갔었던 카리브해의 섬들은 흑인들이 많이 살지. 걔네들은 다 원래 노예하던 사람들이니까. 우리 대표적으로 남아메리카 카리브해에 있는 나라, 유명한 나라 자메이카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구 있니? 우사인 볼트. 그래가지고 우리 올림픽에서 보면 자메이카 사람들이 달리기를 엄청 잘해. 근데 자메이카 사람들이라고 나오면 전부 다 어떻게 생겼어? 흑인. 다 흑인이야, 흑인. 원래 아프리카에 살았지만 여기로 노예로 끌려왔던 사람들의 후손들인 거야. 원래는 그 흑인들은 그 지역에 살지 않았어. 그래서 혼혈인이 증가했고요. 그 결과 아메리카는 전체 다 누구의 땅이 되냐면은 에스파냐의 땅이 돼. 자, 그래서 이 이후 에스파냐 제국이 성립이 되고요. 당시 에스파냐 제국의 영토는 위로는 캐나다부터 남쪽으로는 아르헨티나까지 다 얘네 땅이야. 포르투갈 땅은요? 포르투갈 땅인 브라질은요? 이때는 되게 운이 좋게도 에스파냐가
포르투갈을 먹었어. 어떻게 먹었을까? 맛있게 결혼했거든. 에스파냐의 왕이 포르투갈의 공주랑 결혼을 했어. 근데 당시 포르투갈의 왕이 아프리카를 공격하다가 죽었어. 자식이 없어. 그래서 포르투갈의 공주가 왕이 대승권이 있는데 당시 포르투갈에는 여자가 왕이 될 수가 없었거든. 그래서 공주의 남편 에스파냐 왕이 포르투갈의 왕까지 해버린 거야. 그래서 엄청나게 커다란 나라가 생겨. 그래서 여기 아메리카부터 포르투갈이 차지하고 있던 아프리카 해안가의 도시까지 전부 다 얘네들의 땅이 되는 거야.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던 나라.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던 에스파냐는 이 많은 돈 가지고 뭘 만들었을까? 세계 최강의 함대를 만들었죠. 그래서 스페인 무적 함대 아르마다. 그게 스페인. 네. 자, 그다음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어떻게 됐을까? 망했죠. 네. 아메리카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아프리카의 흑인들이 많이 아메리카의 노예로 팔려갔죠. 네. 흑인들이 아메리카의 노예로 끌려갔고요. 그런데 주로 노예로 갔던 사람들은 남자였을까 여자였을까? 남자. 남자들이었겠지. 일시켜야 되니까. 자, 그래서 그 결과 우선 노예로 많이 끌려가니까 인구가 감소했을 거고, 그리고 남자들이 주로 갔으니까 성비 불균형이 일어났어. 그래서 이 당시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건장한 남자들은 다 끌려가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약하거나 혹은 여자들. 그래가지고 이 아프리카의 부족들, 부족 국가들이 이 이후에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힘이 약해져. 나중에 아프리카에 엄청난 자원이 발견돼. 석유? 다이아몬드. 아, 우와. 자,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를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지킬 수가 없었죠. 왜냐면 다 이상한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나중에 이제 아프리카를 공격해서 아프리카를 식민지로 삼고 다이아몬드도 가져가고. 불꽃갱이. 그래서 이 아프리카가 점점 약해지는 계기가 되었던 시기가 요때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 시나누 개척의 결과 결국 유럽은 전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강하고 경제력이 강한 지역이 되었고요. 아메리카와 아프리카는 점점점 몰락을 할 수밖에 없겠지. 자, 그러면 이제 유럽인들의 다음 목표는 어디일까? 아시아가 되는 거야. 와, 멋있어. 자, 그래서 일단 여기 신학로 개척 부분을 여기까지만 보고 이제 교과서 한번 봅시다.